안녕하십니까. 민법 요해파 물권법 강론 소유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봤죠. 이제 소유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소유권의 효력 중에서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것만 좀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일단 반환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는가? 점유를 상실한 소유권자가 하죠. 누구한테 하는가? 점유자한테 합니다. 점유자.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도 있고 간접 점유자도 있죠. 그런데 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이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뭐예요? 본권입니다. 본권. 본권이 있을 때는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려면 점유자가 본권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본권 없는 직접 또는 간접 점유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방해 개념입니다.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으면 소유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방해 뜻이 뭐냐? 여기 이제 최근에 집중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뭘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이 갑소유 땅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을 하고 있더라. 자, 을이 매립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고요. 이미 매립이 되어 있는 폐기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서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는데, 그때 방해란 요거. 을이 매립하는 행위. 요게 방해 원인이죠. 요걸 말합니다. 이미 매립되어 있는 요 폐기물은 방해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이 방해의 결과는 갑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 소유권을 방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발생한 손해가 됩니다. 손해. 이렇게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와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가지고서 을이 매립하는 행위는 방해 원인을 말하고,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방해의 결과를 말하며,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란 방해 원인만을 말한다. 따라서 방해 제거란 방해 원인 제거를 말하겠죠. 반면에 방해의 결과물, 이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손해 제거는 안 되죠. 저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란 방해 원인 제거를 말할 뿐 방해 결과 제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가라 3번을 보세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하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가 뭐냐? 요거예요. 을이 지금도 무단으로 매립을 하고 있더라.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매립하는 행위가, 방해 행위가 과거에 일어나서 종결된 경우, 즉 이미 매립이 되어 있는 경우, 요거는 방해의 결과이고 손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해서는 안 되죠. 방해 결과 제거가 아니고요,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해 결과 제거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되고, 결국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 원인 제거를 말한다. 요거를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소유권에서 마지막으로 보실 게 공동소유죠. 소유권이 하나고 물건이 하나고 소유권이 하나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여럿 있는 게 공동소유입니다. 다시 한번. 물건이 하나, 소유권도 하나, 소유자가 여럿. 자, 그 여러 명의 소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으면 공유고요. 그 여러 명의 소유자들 사이에 동업관계, 이건 이제 조합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동업관계가 있으면 합이고요. 그 여러 명의 소유자가 비법인 사단, 설립 등기하지 않은 단체, 비법인 사단 이퀄 설립 등기하지 않은 단체, 종중, 동창회, 교회, 이렇게
사찰. 이런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인 경우, 이걸 이제 사원이라고 부르죠. 그 비법인 사단 구성원 공동소유를 총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중 이제 공유가 제일 중요하죠. 공유는 공유 지분과 공유 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공유 지분, 지분의 뜻, 지분 비율, 그다음에 지분의 효력, 지분의 탄력성, 뭐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고요. 공유는 공유물은 공유물, 공유물에 대한 뭐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는 보존 이용 계량이잖아요. 그 관리 중에서 보존은 어떻게 해야 돼? 보존 행위.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금 같은 거, 분할, 나누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공유물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는 공유 지분과 공유물 나눠 생각하시고,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여러 명의 소유가 될 때 이게 공유죠. 그 지분, 균등 추정 기억하시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데 그 지분에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지분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지분은 공유물 전체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비율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분 비율로라는 말은 독점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각과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 토지 100평이 있을 때 각과 을이 지분 비율로 사용식 할 수 있다 해서 50평씩 사용식 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각과 을은 50평씩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을 사용식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전부를 사용식 할 수 있어요. 갑도 100평, 을도 100평. 다만 누구도 독점은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지분 비율로라는 뜻은. 그래서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지분이 공유물 전부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공유물을 누군가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각 공유자는 공유 지분 침해를 이유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제3자가 무단으로 등기를 해갔다. 그럼 각 공유자는 역시 지분의 기초에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3자에 대해서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3번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상식했다는 건 독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했다. 좀 전에 각 공유자는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득 반환은 공유물이 아닌 돈에 관련된 거죠. 돈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유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즉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 지분에서 하나 뭐 사라진 게 하나 있네요.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공유자가 하나 따로 기억해 주세요.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자의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 그러면 공유자들은 공유 지분 비율로 부담, 세금 같은 부담 의무를 지게 되겠죠.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 동의, 그 다음에 공유 대지의 건물 신축도 공유물 변경입니다. 공유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공유물 변경이니까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요. 사용식은 전부를 사용식하되 독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중요한 게 관리죠. 물론 관리는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말하는데 그 중에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용, 계량. 자, 이용, 계량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관리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 상황을 결정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요.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라.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판례를 몇 가지 확인합니다. 보조는 각자가 할 수 있어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해서 공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독점하면 된다 그랬죠. 공유자의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 혜택이 미치니까 또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전부를 상속할 수 있다가 무슨 뜻이었어요? 독점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란 과반수가 안 되는 거죠.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독점하고 있는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을 넘겨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독점 사용 금지 청구 따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원칙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할 수 없으니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하고 있으면 다른 공유자는 인도는 청구할 수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 독점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2번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상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으니 결국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상수익하는 것.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하는 것. 또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을 하게 하는 것. 즉 임대하는 것. 이거 정당한 거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번 공유물인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토지의 관리 방법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상식하고 있으면 이건 정당한 거죠. 일단은. 그죠? 다만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지분 비율에 상하는 사용료는 줘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게 될 겁니다. 4번 공유자가 공유물을 임대하는 거, 자신이 독점 사용하는 거, 제3자로 하여금 사용식하게 하는 거, 이게 임대죠. 그 임대를 해지하는 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 다 뭐예요? 관리. 자, 그러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리. 특정 부분 독점 사용,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 이게 뭐예요? 임대. 임대차 계약의 해지, 갱신 요구 거절. 이런 것들이 다 관리 행위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자들이 공유물에 대한 사용식 관리에 관한 특약을 했을 때 당연히 이 특약은 유효하며 이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특약은 당연히 승계가 되지만 다만 그 특약이 지분을 승계한 자, 그 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즉 공유 지분의 본질적 부분이 뭐예요? 네, 전부를 지분 비율로 상수익, 이게 본질적 부분이에요. 그걸 침해하는 특약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물에 관한 부담, 세금이죠. 지분 비율로 부담하되 그 부담 의무를 1년 이상 지체한 공유자가 있을 때 다른 공유자는 상당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매수 청구 한다 그랬죠. 그리고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그랬습니다. 267조 나왔네요.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하게 됩니다. 자, 분할.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분할의 자유죠. 물론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고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라든가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 같은 것들은 법에서 분할이 금지가 되죠. 이렇게 당사자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 특약을 한 경우 또는 법에서 분할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설령 분할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유자 전원은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자, 분할은 어떻게 하죠? 분할을 청구하고 협의 분할이 원칙이죠. 협의 분할을 할 때는 셋 중에 하나죠. 현물을 분할하거나 팔아서 돈을 분할하는 대금 분할,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배상하는 가격 배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협의가 되면 협의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일단 협의가 되면요, 법원에 의한 분할은 금지가 됩니다. 일단 협의가 되면 법원에 의한 분할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한 분할은 협의가 안 됐을 때만 하는 건데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분할하는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팔아가지고, 즉 경매본에 경매를 명해서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분할하게 되고요. 재판 분할은 가격 배상이 없죠. 가격 배상이 없지만 이거를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가격으로 배상하는 형태의 현물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공유물이 분할이 되었을 때 어느 공유자가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가 하자 담보 책임을 지죠. 어떻게? 지분 비율로, 기존의 공유 지분 비율로 누구하고 똑같이? 매도인과 똑같이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조문 확인했고요. 약정 또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을 청구하고요. 형성권. 전원이 공유물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1번 협의 분할 셋 중에 하나 선택.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예외 대금 분할이 돼. 가격 배상은 없지만 가격 배상 판결하면서 가격 배상 형태의 현물 분할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양가로 2번. 공유물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하다.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을 돈을 배상을 시키는 방법. 이 가격 배상이죠. 근데 재판보다는 가격 배상이 인정 안 된다 그랬으니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겠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 형성 판결이고요. 187조 2에서 등기 없이 분할된 각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분할은 장래후지만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 설령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은 설정자가 취득한 벌에 집중되지 않고 공유물 전체에 여전히 그 지분 비율만큼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한데요. 이 정도를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공유와 관련된 문제 웬만한 건 다 풀리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 처분은 간단합니다. 합의.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있어 수인이 조합체로서라고 되어 동업관계라고 그랬죠. 단체가 아니고요. 동업관계예요. 동업관계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게 합의고요. 합의자의 권리는 지분입니다. 공유와는 달리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습니다. 합의자 전원 동의 없이는 처분 못하죠. 어쨌든 그 지분도 공유자의 지분과 마찬가지로 합의물 전체 효력이 미칩니다. 조문 암기합니다.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하지 못하죠. 또 합의재산이 부동산일 때 합유로 등기가 돼야 되고 지분은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재산을 합의자 1인이 단독 등기했다. 그냥 무효입니다. 요 등기한 자의 지분 비율만큼 유효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무효입니다.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하지 못하고 동의 없이는 지분 매매도 할 수 없다. 당연하죠. 또 합의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분할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합의는 언제 종료가 되느냐?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즉 동업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합의물을 양도하게 되면 합의관계는 종료하게 되고, 합의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그때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합의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할할 수 없다. 합의물 처분 변경 공유물하고 똑같죠? 공유물 처분 변경도 전원동의인데 당연히 합의물 처분 변경도 전원동의가 필요하죠. 다만 공유와 마찬가지로 합의물 수리와 같은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물의 원인 무효 등기가 되었을 때 그 말소를 청구하는 거, 보존의 일종이니까, 보존행위 일종이니까 각 합의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4번 공유와는 달리 합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합의 지분은 동업관계로서의 지분이기 때문에 설령 합의자가 사망하더라도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총유. 비법인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게 총유죠. 총유에는 합의나 공유와는 달리 지분이 없어요. 합의나 공유와는 달리 지분이 없고요. 지분이 없으니 지분 비율에 의한 분할도 없겠죠. 총유자에게는 지분이 없고 총유물 분할도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모 남기, 총유물 관리, 보존 이용 계량이죠. 공유물 보존이나 합의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총유물 보존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총유물 보존도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총유물을 처분하는 거 역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반면에 총유물을 상식하는 것은 각 사원이 상식할 수 있는데요.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되죠. 정관기타 규약에 쫓아. 이렇게 되겠죠.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 상속, 양도,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그 자체를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비법인 사단의 사원 있죠.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된다는 거. 총유는 간단합니다. 보존 조심하세요. 단독으로 못합니다. 각자 못합니다. 총회 결의. 그 다음에 총유물 관리 처분은 말 그대로 총유물 자체에 대한 보존 이용 계량 처분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중이라는 비법인 사단이 그 비법인 사단 소유의 땅을 매매하는 거, 이거는 총유물 처분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개한 중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개사와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을 했다. 요거. 이거는 보수 지급 약정이지 총유물 관리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죠. 그죠? 총유물 관리도 아니고 당연히 처분도 아니게 될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요 정도. 그래서 공동 소유, 공유 합의 총유 중에서 특히 공유가 조문이 많았죠. 그래서 공유 합의 총유 공희 조문 암기 할 거 암기하시고 판례 몇 가지 기본이 되는 것들 위주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공동 소유 특히 공유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요획파에 있는 거 정도의 조문과 판례만 가지고 시험 본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까지 보셨고요. 시간을 달리해서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